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주가 폭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과 공포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는다는 전망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각 국가가 열심히만 막는다면 서서히 잡혀나갈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든다면 세계 경제는 바로 원상복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활동도 하지 말라니까 전 세계가 집에 가만히 있지만 이런 조치가 해제된다면 바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문제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이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가 올스톱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큰 기업이나 거대 산업이 무너지고 만다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즉 경제의 연쇄 붕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매일 부도 처리되고 2008년 경제위기 때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부터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사안이고 그간 가장 취약했던 분야가 가장 걱정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입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셰일가스 혁명을 이뤄냈고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셰일가스 업체들은 일종의 탐사기업으로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해왔습니다.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의 셰일가스 업계는 3,1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우리 돈으로 약 353조 원 규모입니다. 이들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이른바 하이힐드 채권이라 부릅니다.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고위험 채권으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11%가 셰일가스 업체의 채권입니다. 이런 하이힐드 채권은 평소에는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유가가 하락하여 기업 사정이 안 좋아질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먼저 폭락하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50만원에 거래됩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채권이 휴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2010년 셰일가스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한 무렵 당시 유가는 저점이 80달러 수준, 고점이 120달러에 달해 평균적으로 1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유가가 급락하더니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유가는 40에서 50달러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2016년 초에는 유가가 26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셰일가스 업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파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다시 상승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중 이번 바이러스 국면을 맞이하여 유가가 또다시 급락하게 되는데요. 평소 50에서 60달러 수준으로 형성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이 경우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은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미국 에너지업계의 채권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가 약 270억 달러, 우리 돈 32조 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의 폭락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가 멈췄으니 석유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항공도 다 취소되고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됩니다. 석유의 수요가 감소하니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의 경우 석유 회사들은 감산을 합의합니다. 그렇게 공급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보호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들 모두 원유를 판매하는 회사로 원유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마진폭이 커지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어도 가격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제가 안 좋아지자 갑자기 치킨 게임을 시작하였고 유가는 미친듯이 급락합니다. 1배럴당 원유 생산 단가를 살펴보면 미국은 배럴당 36.2달러, 러시아는 17.2달러, 사우디는 9.9달러입니다. 가장 타격을 볼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유가가 50에서 60달러 수준일 땐 먹고 살 수 있지만 유가가 20달러 수준일 때는 적자가 납니다. 거기에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은 아까 살펴봤듯이 위험한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금융시장은 패닉이 됩니다. 지난 3월 6일 산유국들은 추가 감산안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석유 장관은 감산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러시아는 감산 안 하고 계속 기름을 뽑아낼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러자 유가는 급락합니다. 여기에 열받은 사우디는 바로 다음날 증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가는 다시 한번 급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는 20달러 수준에서 형성된 것이고 전 세계가 패닉입니다. 애초에 감산하기로 했던 사우디가 증산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시장의 석유 수요가 100배럴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러시아는 40배럴, 사우디는 60배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가는 배럴당 50달러입니다. 이 경우 러시아는 40배럴 곱하기 50달러 해서 2000달러를 벌고 사우디는 60배럴 곱하기 50달러 해서 3000달러를 법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 수요가 80배럴로 줄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는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수요가 20% 줄었으니 공급량을 그만큼 줄이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러시아는 32배럴 곱하기 50달러, 1600달러를 벌고 사우디는 48배럴 곱하기 50달러, 2400달러를 벌게 됩니다. 각자가 조금씩 덜 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감산을 거부해버린다면 사우디는 감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우디는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우디라도 감산하여 가격 방어에 나섰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사우디는 수요가 줄어든 부분, 즉 20배럴의 수요 감소를 혼자 부담합니다. 40배럴 곱하기 50달러 해서 2000달러를 벌게 되고 러시아는 사우디가 가격 방어를 알아서 해줬기에 기존 공급량 40배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과 다름없는 매출을 올립니다. 따라서 맞불을 놓지 않으면 러시아는 앞으로도 또 이런 선택만을 계속할 것입니다. 일단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감산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만 혼자 나서서 감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둘 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사우디가 미국을 한 방 먹이려고 증산을 감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애초에 감산 카드를 꺼내든 것이 사우디였고 러시아의 감산 거부로 인해 사우디는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는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협력국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감산을 반대한 러시아가 미국을 한 방 먹이려고 한 장본인이죠. 미국 셰일가스 산업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겠다는 게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러시아가 정말 미국의 셰일 산업을 초토화시키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유가 기조가 계속된다면 몇몇 업체들은 파산하겠지만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미국의 셰일가스 경쟁력은 더 강해질 수 있으며 저유가로 인한 피해는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저유가 당시 제일 힘들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죠. 이번 일은 셰일가스발 금융위기를 담보로 한 협상 게임을 하자는 제스처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사우디를 통해 미국에 시비를 거는 이유에는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 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1200km 구간의 천연가스 수송관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개통되면 유럽 에너지 시장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인데 이를 우려해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에 미군을 파견하여 혹시나 모를 러시아의 확장에 대비하고 있는데 독일은 에너지 수입을 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은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러시아는 가스관을 깔아놓고 자신들이 수틀릴 때마다 가스관을 잠그기도 하여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드스트림2는 이미 거의 완성된 상태라 EU와 러시아는 모두 트럼프의 결정을 비난하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미국의 트럼프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 진작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를 수긍하는 듯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략 비축률을 최대한 채울 것이라는 입장으로 더 이상의 금융 혼란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아마도 러시아와 미국 간에 서로 간에 어떠한 양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하려면 더 이상의 주가 폭락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가 회복에는 유가 안정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다 지어놓은 가스관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3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우디와 러시아가 증산을 놓고 싸우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자신이 관여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로 인해 유가는 폭등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20달러대의 초저가이긴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힘이 있고 일종의 중재자 입지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가 전쟁으로 인해 저유가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 셰일가스 산업은 통째로 날아갈 것인가요? 시장의 많은 이들은 그렇다고 보았기에 주가 폭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SK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생각보다 재무 상황이 건전한 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미국의 전통적 석유 기업들과 규모가 큰 기업들,
예를 들면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드본에너지, 이오지, 파이오니어 등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오시덴탈, 체사픽, EQT, 레인지, 위팅 등의 기업은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셰일 산업에서 현재 우량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86.8%에 도달하는 상황이며 문제 소지가 있는 셰일 기업들의 비중은 전체의 13.2%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규모 셰일 기업들 때문에 미국의 셰일 산업 전반이 무너진다는 분석은 과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막강한 현금 보유고를 바탕으로 M&A에 적극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